안녕하세요. 자담부동산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은 유치권이 성립되는 당의 물건을 당의 유치권자가 원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과연 당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보시죠. 저희 대국민 서비스 언론 보도 판결 중에 여러분, 2023년 9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무단 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자, 대법원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입니다. 자, 판결문 한번 보시면은요, 자, PDF 파일로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2955278번. 굉장히 깁니다. 건물 인도 등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 그리고 피고는 B, C, D 세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문 한번 보죠, 뭐.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에 부동산 인도 청구 및 2018년 11월 28일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용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사안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제 2006년 2월경에 이제 사용 승인이 아마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최초 소유자입니다. 주식회사 이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맞춰졌고, 이렇게 주식회사 이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치러진 이 물건이 그 이후에 세 번의 이제 손바뀜이 있는데 FGH 앞으로 소유권 변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2013년 6월 28일 이제 그 마지막 H였죠. H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H가요, 마지막 소유자, 네 번째 소유자 H가 2018년 5월 28일에 이제 원고 A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특수한 물건인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그 위험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H가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이제 추론해 보건데 아마 이 H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한 이제 5년 가까이 되잖아요. 5년 가까이 되는 이제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 임대료 같은 거겠죠. 이제 이 유치권자에게 발생하는 뭐 임대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원고 A에게 같이 양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한 물건이니까.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살라 그러겠습니까? 유치권이 있는데. 그런데 달래서 싸게 주면서 이제 내 그동안 이제 못 받은 것도, 야, 월세도 이제 5년 동안 못 받았는데 이것도 많아. 야, 이것까지 다 줄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나한테 양도할게. 그러면서 뭐 둘 간에 이러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치권자 피고 B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 유치권자 피고 B는요, 이제 이 물건이 2006년 2월 달에 이제 소유권 보전 등이 사용 승인이 떨어졌고 완공이 됐잖아요. 이제 그해 12월 경부터 공사대금을 아마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이듬해 1년도 안 된 이듬해 2007년 10월 4일에 그 원래 주식회사 2조 원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 I에게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I는 한 4년 4개월 정도 이 부동산에서 살다가요, 2012년 2월 3일에 다시 원래 유치권자 피고 B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 반환하였고, 이제 피고 B는 유치권자는 또 그때부터 또 거주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점유 사용하면서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D를 상대로 이 피고들은 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유자인 자기에게, 원고 A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H가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원고 A에게 양도를 했잖아요. 2013년 6월 28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고 A는요, 2018년 11월 27일 그 아마 변론기일의 그 준비 서면으로 그, 그 송달로서 이제 피고 B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한 그 민법 제324조 3항에 의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그 의사를 이제 아마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심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 그러면요. 일단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원고 A 넌 졌어 이거예요. 너는 졌어. 네가 인도 청구하라 그러는데 인도 청구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부당이득도 반환 청구할 이유가 없어. 이런 거예요. 자, 그 한번 제가 너무 좀 약간 좀 너무 몰인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피고 B, 유치권자 B의 무단 임대는 원고 A가 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취득한 거예요? 아까 H로부터 2018년 5월 달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유치권자는 아까 2007년 10월인가? 이때 그 임대를 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그리고 유치권 항변이 이제 그 유치권자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므로 인도 청구에 대하여 상황 이행 판결을 하되 이 사건 유치권 피담보 채권액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대금 못 받은 게 한 4억 4천 정도 됐나 봐요. 여기에서 이미 준 돈 1억 8,700만 원과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9년 9월 5일까지 그 기간 중 임대 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그 차임 상당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피고의 그 과실 수취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 충당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4억 4천에서 1억 8,700 그리고 4,700만 원을 공제하여 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유치권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피고들에게는 당연하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고 그 사용이익을 피담보 채권에 충당하여도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잖아요. 4억 4천에서 1억 8,700 빼고 4,700만 원 빼도 돈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고에게는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를 이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틀렸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가 그 유치권을 규정을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에 유치물의 소유자는요, 여러분, 이를 이유로, 그러니까 324조 제2항을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해서 유치권 소멸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렇죠. 원고 A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이제 바로잡으면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유치권자 피고 B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이에게 아까 2007년 10월 달이었죠. 2007년도 10월 달에 아이에게 4년 4개월간 임대함으로써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A는 2018년 11월 27일자 준비 서면에 송달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 B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하였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준비 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년 11월 28일부터는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그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 28일부터
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그 시점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겁니다. 한편 2013년 6월 28일부터 유치권이 소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2013년 6월 28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지만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사용은 유치물이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 B에게 민법 제324조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피담보 채권 변제에 충당한 이상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고, 피고 B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로 보아가지고 원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피담보 채권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상황 이행을 명했잖아요. 아까 사업사천에서 1억 기변액 1억 8,700에다가 4천 얼마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원고 A가 이제 지불하고 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명하였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서는 이제 우리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유치권 소멸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민법 제324조 2항을 위반을 했으므로 324조 3항에 의해서 우리 원고 A는 어떻습니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고가 우리가 2013년이었나요? 2013년 6월 28일부터 아까 2018년 11월 28일까지였나요? 예, 11월 28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민법 내용 좀 볼까요? 민법, 우리가 324조,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입니다. 1항에서는 뭐라 그러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2항에서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3항에서 유치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심 판결은 어땠던 거예요? 이 사안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뭐냐면 판사님들이 다 똑똑하지 않은가 봐. 이거였습니다. 판사님들도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원고 A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가격이 좀 나가는 물건이고,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도 차억 4천 정도에 되는 지금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큰 사안인데 왜 이걸 놓쳤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소송 대리인들이 다 있잖아요.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님들 나가셨고, 그러면서 아마 원고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안 썼을까? 썼을 건데, 대법까지 갔으면. 하면서 이 판사님들이 놓쳤던 것 같아요. 기본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법을 놓쳤던 것 같아요. 민법 324조의 2항과 3항. 근데 주장하는 바가 이제 그 피고 측에서가 아마 주장하는 바가 강하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이 이제 그렇게 피고 측에 손을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원고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그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인데,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정당한 판결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유치권자 A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판결이 유치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유치권자는 지금 4억 4천 중에 1억 8,700하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는 4천 얼마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2017년 10월경에
그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유자 즉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귀책 사유는 피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의 성립이 아니고 유치권 소멸 청구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원심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판사님들도 이렇구나. 야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위의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법도 막 보고 그리고 뭐 관련된 그런 사례 같은 걸 또 막 보면서 막 봐요. 근데 분명 우리가 뭔가 있어. 근데 어떤 뭐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내가 이게 분명 이게 맞는데 상황은 이게 맞는데 이게 현실이 이게 맞는데 이 방향으로 안 가. 이 방향으로 안 가. 엉뚱하게 뛴단 말이에요. 막 중간에 조정도 끼고 그런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안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참 저도 억울하게 저희도 당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사안은 좀 아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저희 논외로 좀 한번 제가 부동산이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제 동생이 한 몇 년 전에 그 1층 일산이니까 저희가 일산 서구에 있는 1층 저쪽에 대화동 쪽에 있는 그 1층 상가 조그마한 거 열 몇 평짜리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세를 이제 안고 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를 안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희가 승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복구하고 막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매도인이요. 저희 매수인이 저희 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랑 저희를 걸었는데 부동산은 나중에 이렇게 변경하면서 빼주고요. 저희 동생만 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황당하게 그 1심도 그랬고 2심까지 갔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쪽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갖고 있는 서류가 그냥 그 매매계약서 하나 하고요. 금융자료 이체 내역 뭐 그리고 법비나 뭐 그런 거 영수증들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딱 그것밖에 달랑 없는겨. 근데 그쪽에서가 원고 측에서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도 않고 지금 저희랑 계약해가지고 임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임차보증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저희 소송을 당했었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인 것 같은데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원고 쪽에서가 3심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걸렸나 2년 걸렸나 오래 걸렸어요.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은 당연히 이거 뭐 기각이죠. 이게 각하니까 솔직히 기각이라 해야 되겠네. 뭐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던 사안이 갑자기 불현듯 제가 부동산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그런 상황을 성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송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데 부동산을 하다 보면 소송을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권리를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떤 사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 주장하는 바가 옳은데 그게 맞는데 이렇게 원심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판결이 날 경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뭐 30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는 다 밟아보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자담부동산의 송혜경이었습니다.